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관리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요일 1월 26일 현재 시각은 4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좀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랑 전쟁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유럽 입장에서의 탈원전을 했다가 원전을 다시 친원전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비단 그냥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걸 좀 불만을 삼아서 전쟁을 침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좀 어떤 산업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뭐 철강 뭐 원자재 그리고 뭐 물류 그리고 해운 그런 쪽으로도 다방면으로 좀 풀어드렸는데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오세요. 거기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수소도 하고 원전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에너지 원전 쪽. 자, 원전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원전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다, 뭐 원전을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텍스노미라든가 원전에 대한 기조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유럽에서 러시아 가스관을 이용을 하면서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에너지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야 니네 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한 다음에 밸브 잠가버린다라고 하면 가스 가격이 에너지 난이 와버립니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는 것들을 가장 경계하는 부분들이 유럽 입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더 이상 이제 국제 정세로 국내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들이고 글로벌적인 국제적인 문제로 계속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들인 게 탄소 중립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우크라이나를 거쳐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러시아랑 크림반도는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 그럼 이 가스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보내겠냐고요. 전쟁하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보내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하고 독일, 폴란드,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뭐 이런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이탈리아 쪽으로도 프랑스, 유럽 이런 있죠. 영국, 프랑스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관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가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 가스관을 잠근다. 그럼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스 어떻게 되겠냐고.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러면 대체 수요로 원유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탄소 중립이랑 맞나요? 안 맞잖아요. 원유 가격도 가만히 있을까요? 가스 사용을 하지 못해버리고 지금 이제 겨울인데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럼 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원유를 사용을 하면은 또 원유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얘네 둘만 경쟁을 하면 얘네들만 뭐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좀 식량의 가격, 물가 그런 것들이 상승하는 요인들이 좀 분명히 있겠지만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라는 거예요. 전쟁이 우리 지구촌 역사에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중요도가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도가 높아지긴 하겠지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미국이랑 러시아랑 유럽이랑 미국 그리고 나토 그리고 러시아랑 전면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관리가 가능한 리스크라는 것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채권이 막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채권 수익률 막 그런 것들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스관을 끊는다 라고 하면은 가스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전에도 한 차례 그런 적이 있었죠. 원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가스, 원유, 에너지, 그 원전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거다. 부각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거 아니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소 쪽이라든가. 근데 이제 친환경 에너지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생산에 한계가 있는 한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활용도가 조금은 살짝 낮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이 루트가 자, 이 루트 보면은 가스관 이렇게 폴란드 쪽으로 루마니아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게 가스관 루트가 있습니다.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죠. 근데 러시아에서 이거를 막아버리면 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글로벌적인 정세에서 좀 이제 영향을 좀 받는 요인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있어요. 유상증자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상증자로 싸게 살래 아니면 시가로 살래라는 게 막상 이제 손이 가진 않는 상황들이잖아요. 유상증자 물론 이제 비중이 작지만 유상증자는 유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막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들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유럽에서 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나 물가를 잡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수소를 산업을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탄소 중립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어찌 됐든 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워가지고 에너지 전력난 또 이렇게 또 와버리면 충분히 에너지에 대한 섹터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서 좀 이 대선 후보가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면서 보성 파워텍도 그렇고 우리 기술 한신기계 이런 정보들이 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이 대선 지금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섹터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한데 뭐 그래도 유상증자가 끝나는 3월 이후에 원전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인 입찰, 수주 입찰 그리고 뉴스케일의 상장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런 것들이 소멸이 되지 않고 유지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두산중공업이 예상을 했던 가격보다 지금 1차 가격이 더 낮은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가격도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인데 이렇게 되면 두산중공업의 주식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은 주식수를 늘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식수를 안 늘린다. 얘네들이 차입금을 갚기 위해서 채권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채권 상환 금액을 얘네들이 이제 사용을 잉여 현금을 좀 없는 돈 쥐어짜내 가지고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대신에 유상증자 가격이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유상증자를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두산이 그래요. 두산이 한 2천억 원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천억대를 매수를 하면 나머지에 대한 신주주권은 당연히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신주주권을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또 하고 싶어 하는 수요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이제 신주주권에서는 매도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다. 2천억 원 가량을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2천억 원 가량을 참여를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이제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투자 목적으로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봐주자고요. 긍정적으로. 자, 두산중공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의 정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원전도 지금 이제 발주를 하기 눈치를
안 봐도 되는 상황들이긴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실적도 정상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부터 실적이 정상화가 되고 나쁜 상황들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 원전에 대한 수주가 더 들어오면 실적 컨센서스가 추정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유럽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에너지 정책들,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이 단기적인 변수예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얘네들이 전쟁을 하냐 안 하냐. 지금 이제 이런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단 말이죠. 너무 안 좋았는데, 그렇다고 오늘 살짝 뭐 회복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 주긴 했지만, 뚜렷하게 얘네들이 뭐 시장을 좀 반등을 시키기 위한 반발 매수세라기보다는 그냥 관망에서 주가가 좀 싸진 종목들을 좀 주워 담으면서 지수를 좀 반등을 좀 시켰던 게 아닌가. 좀 과하게 빠졌는데 라고 하면서 살짝 매수를 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유상증자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유상증자 일정들 참고로 해보시고, 유상증자를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유상증자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어느 정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유상증자는 따로 설명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권리량은 이미 발생이 됐고, 2차 가격을 상정을 하는 기간이 2차 가격, 2차 가격이 3거래일 2월 7일 기산일로, 거래대금 거래량 2월 7일 기산일로 일주일 동안 2월 7일 전 일주일 가중상수를 평균해가지고 할인율 20% 넣고 발행가 확정을 한다. 그 기간이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 이제 2차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비율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 유상증자 참여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유상증자를 효율성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요. 뭐 비중을 좀 유상증자로 뭐 늘리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평균 단가가 좀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거의 권리주 매도에서 상장 2일 전에 권리주 매도로 권리 공매도로 좀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이제 좀 단기 평선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들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2차 발행 가격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좀 낮아져도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의견들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